여러분, 그 TN 매경 테스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이패스코리아 정성기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 매경 테스트라는 시험의 특징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행 떠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행을 가기 전에 이제 목적지 사전 정보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준비물도 철저히 준비해야 되듯이, 어떤 이제 공부를 할 때도 이제 바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이제 시험이 원하는 게 있으니까, 어떤 걸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또 학습 분량은 어느 정도 되는지, 시험 제도 관련해서 이런 이제 특징을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 시간이 여러분한테 이제 그런 측면에서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말씀드릴 내용이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TN 매경 테스트라는 게 이제 뭔지 이제 살펴보고, 도대체 왜 이걸 이제 공부해야 되는지, 어디에 활용할 수 있는지, 이게 중요하겠죠? 그 말씀드리고, 출제 기준에 대해서 이제 알아놔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문제들이, 유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샘플 문제를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문제에 따라 배점이 다르기 때문에, 특히 신경 써야 되는 문제들, 그런 것들을 사전에 좀 숙지를 해놓고, 시험을 보시게 되면은 결과에 따라서 이제 자기 점수에 따라서 이제 등급이 나온단 말이죠. 그 등급도 소개를 드리고, 어떤 내용을 학습해야 되는지, 크게 보면 이제 경제하고 금융을 공부하는 건데, 이제 구체적 내용을 잠깐만 이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이제 효율적으로 학습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제목 중에 이제 어디에 관심이 제일 가세요? 나름대로 이제 다를 수 있는데, 제가 원하는 것은 다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여러분? 자, 그럼 이제 하나씩 살펴볼까요? TN 매경 테스트라는 것은, TN이라는 말은 10대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 시험 자체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는 거죠. 일반인 대상의 매경 테스트는 별도로 있고요. 청소년들이 금융이라든지 이제 경제, 이력, 이것을 이제 테스트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어디서 이제 시험을 주관하냐? 신문사 중에서 이제 매일경제신문에서 시험을 주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자격증 자체가 국가 공인 자격증이에요. 굉장히 이제 신뢰도가 높다는 거죠, 여러분. 응시 대상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이제 시험을 보실 수 있고, 물론 이제 중고등학생들도 요게 이제 조금 수준이 내용 자체가 조금 난이도가 낮기 때문에 나는 더 높은 데 도전하겠다. 그러면 일반 테스트, 일반 매경 테스트를 이제 시험 보셔도 되겠죠. 하지만 이제 TN 매경에 이제 관심을 갖는 거죠, 지금. 참고로 이 테스트란 말은 이 영어 이니셜입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 TN 매경 테스트를 어디에 활용하는 거냐. 도대체 이 자격증을 내가 취득해서 어디에 쓸 수 있냐. 이제 이게 여러분들은 제일 관심이 있으실 텐데, 먼저 이제 금융권 취업할 때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요 교재 자체가 여러분 시험 보실 때 크게 이제 금융하고 경제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특히 금융 분야를 이제 광범위하게 다룬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금융권에 취업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이제 청년들은 일자리가 이제 부족하다고 지금 난리고, 그리고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거기에 맞는 적합한 인재를 뽑아야 되는데,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필요한 인재를 뽑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서로 이제 상충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자, 내가 이제 금융권에 취업할 때 지금 매경 테스트를 통해서 금융을 공부했다. 그러면 뽑을 때 조금 이제 도움이 되겠죠, 여러분? 회사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쪽에 이제 소질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제 춤꾼을 뽑는다 그러면 이제 춤을 잘 춰야 되겠죠? 춤 쪽에 소질이 있어야지 노래 잘하는 건 아니겠죠. 물론 가수 뽑을 때는 노래를 잘하는 게 이제 소질이 되겠고, 마찬가지로 금융권에서는 이제 금융에 대한 이제 소질, 그 소질이라는 것을 평소에 이제 내가 노력했냐, 그걸로 이제 보겠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자, 이 금융권 취업이라는 것은 이제 취업이라는 건 이제 내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이제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럴 때 활용하는 거고요. 나는 이제 대학에 진학하겠다. 그러면 특히 상경계라는 것은 여러분 이제 경제나 경영학과를 얘기하는 거죠. 그쪽에 내가 이제 전공을 선택할 때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어찌 보면 이 매경 테스트를 통해서 경제에 대해서 또 금융에 대해서 이제 사전 학습을 한 거하고 똑같으니까 전공을 접할 때 쉽게 좀 이제 생소한 게 없겠죠.
또, 대학에서 또 이제 면접 볼 때, 대학도 이제 여러분, 그 면접을 보게 되는데, 자신의 경제에 대한 이해력, 이런 것들을 이제 어필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여러분이 이제 그 학교에 이제 학생이니까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이 학과 공부하고 이 매경 테스트가 상당히 이제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따로따로 공부하는 게 아니고요. 이 내용 자체가 틴 매경 테스트 그 교재가 있는데, 이 내용 자체가 학교 이제 교육 과정하고, 거기에 맞춰갖고 이제 그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요걸 잘 공부하시면 학교 시험 볼 때 특히 이제 경제나 금융 분야 이제 시험 볼 때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신 공부하는데도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두 개를 병행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고 이런 면에서 이제 좋다는 겁니다. 공감하십니까, 여러분? 자, 그렇지만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가 이제 자격증을 취득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자격증 취득은 어떤 이제 그 등급을 받았다는 건데, 그렇다고 100% 취업이 되냐? 그렇진 않겠죠? 100% 대학에 들어갈 수 있냐? 그렇진 않습니다. 약간의 이제 도움이 된다는 것 뿐이지, 뭐 미래가 보장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요 학습을 통해서 제가 바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면, 새로운 분야에 여러분이 이제 도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새로운 분야를 내가 이제 알게 됨으로써 내가 몰랐던, 평소에 몰랐던 내 적성이라든지 소질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소질에 대해서. 거기에 따라 내 진로, 또 이제 꿈이 달라지는 거죠. 그런 게 더 중요한 겁니다. 무조건 자격증을 따가지고 그 결과만 보고 내가 스펙 쌓기 하겠다. 물론 그것도 스펙을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것보다는 과정이 더 중요한 거죠, 여러분. 이 학습을 하시면서 나는 이쪽이 재밌더라. 그러면 이쪽을 좀 더 깊게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식의 꿈을 가져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한 거 아니냐. 이런 원론적인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스펙 쌓는 게 더 중요해. 이렇게 생각하시면 뭐 그런 취지에서도 이제 공부하시면 되고, 저처럼 새로운 분야에 난 도전해 보는 거야. 안 해도 되는 걸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도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다는 거죠. 자, 이제 시험이 어떻게 출제되는지 좀 알아야 되겠죠? 그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시험 문제는 오신문항이 출제되고요. 오지선다입니다. 오지선다. 60분 내에 풀어야 되겠습니다. 60분. 시간이 빡빡해요, 여러분. 객관식 문제지만 오지선다고 그 50문제를 60분에 풀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이제 평소에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문제풀이를 통해 가지고 시간을 단축하는 그런 걸 많이 훈련을 해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많이 풀게 되면은, 지문을 읽는 순간 유형이 파악되겠죠? 그런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시간을 줄여야, 한번 검토도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출제 영역 배점. 크게 이제 경제 파트하고요, 금융 파트로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는데, 각각 25문제씩 이렇게 출제가 돼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문제가 또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지식형 문제가 있고, 분석력, 사고력. 뭐 지식형이라는 것은 단답형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떤 경제나 금융 용어를 내가 알고 있냐? 그걸 묻는 거죠, 여러분. 비교적 이제 빨리 답을 찾을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 이제 분석력이라는 것은 어떤 이제 식을 하나 준다 이거죠. 또는 표, 그림 이런 걸 주고 그걸 이제 분석해내는 능력입니다. 그런 걸 이제 묻는 그런 유형도 있고, 제일 이제 까다로운 게 사고력 문제가 되겠습니다. 사고력.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를 폭넓게 이제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넓고 깊게 이제 응용하는 그런 이해력 또는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그걸 이제 문제를 통해서 또 확인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단순 지식형은 배점이 1.5점이에요. 10개 출제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분석력은 배점이 2점이고 5개 출제되고, 사고력은 배점이 제일 높죠? 2.5점이에요. 한 문제당 10개 출제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좀 생각해야 되는 건 이 사고력을 묻는 문제다. 그럼 이런 문제는 여러분 이제 기본서로 학습을 하시고 이제 공부하시게 되면 여러분 이제 문제를 통해 가지고 자꾸 훈련을 쌓아야 되겠습니다. 금융 파트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똑같은 형태로. 그래서 세 가지 출제 유형이 있더라. 그 중에 사고력을 묻는 게 배점이 제일 높으니까 그걸 신경 써야 되겠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샘플 문제를 한번 봐볼까요, 여러분?
아까 세 가지 유형이 있다 그랬죠? 예, 단순 지식형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입니다. 지금 여기서 답을 찾자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답이 눈에 보이는 분들은 평소 이제 공부를 하신 분이고, 지금 예, 답이 안 보여도 상관없습니다. 공부하시면 되니까. 네, 이런 형태라는 거죠. 이렇게 이제 내용을 주고, 예, 이게 이제 뭘 묻는 거냐, 경제 용어. 희소성이라는 걸 이제 묻는 건데, 이런 문제는 이제 비교적 쉽게 해결이 되겠죠, 여러분? 예, 공부한 만큼 나오는 겁니다. 두 번째, 예, 분석력을 묻는 문제를 보겠습니다. 분석력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어떤 식을 하나 준다 이거죠, 여러분. 탄력성이라는 이제 식인데, 이 식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지 그런 걸 이제 묻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적절하지 않은 거 또는 올바른 거 이런 걸 이제 찾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또는 이제 표를 줄 수도 있고 어떤 이제 그래프 이런 걸 줄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게 이제 분석력. 예, 가장 어려운 게 이제 사고력을 묻는 문제라고 그랬죠. 100점도 높고 10개 출제되는데 예,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하나의 주제를 이렇게 줬어요. 경상수지 이제 흑자 뭐 이렇게 해주고 그럼 흑자가 날라 그러면 다음 상황 중에서 어떨 때 흑자고 어떨 땐 적자냐. 예, 그걸 이제 묶음을 찾는 거죠, 여러분. 이런 형태. 역시 여러분 이게 지금 답을 찾자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해보세요. 답을 제가 알려드리진 않고. 자, 이와 같은 문제가 아까 이제 보여드린 거하고 조금 다른 패턴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이런 형태의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고요. 이것은 우리 이제 기본서로 학습을 하지만 그거 외에도 이제 시사적인 것들도 조금 이제 알고 계셔야 되겠어요. 자, 이제 시험을 보시게 되면, 예, 50인문항을 풀어야 된다 그랬죠? 그럼 이제 100점을 이제 100점 만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예, 그 이제 등급이 이렇게 이제 부여가 되는데, 90점 이상 그러면 좋은 거죠, 여러분. 경제, 금융 분야 이제 인증을 해봤더니 매우 우수한 학생이다. 매우 우수. 90점 이상 그러면, 예, 80점 이상 그러면, 예, 우수한 학생이다. 그렇게 이제, 예, 자격을 준다는 거고요. 70점 이상이다. 여기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죠. 90점 이상, 80점 이상, 70점 이상, 60점 이상, 60점 미만. 이렇게 됐을 때, 80점 이상이면 이제 우수한 학생이고, 70점 이상 그러면 이제, 경제나 뭐 금융 활동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큰 어려움이 없는 학생이다.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60점 이상이면은 좀 더 노력해야 되겠다. 학교 시험도 그렇죠, 여러분. 예. 90점 이상이면 이제 공부 잘하는 학생, 흔히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60점 이상 그러면 이제 노력해야 되겠죠. 60점 미만은, 예, 좀 문제가 되겠죠, 여러분? 훨씬 더 많은 노력을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등급을, 매일경제에서 이제 부여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예, 90점 이상 A 플러스 맞으면 제일 좋겠죠? 그렇지만, 예, 처음부터 이렇게 욕심 부리지 마시고요. 여기, 예, 학습을 하시고, 처음에는 목표를 70점 이상, 예, 그 정도면은 충분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꼭 취업을 할 때 90점 이상 학생만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달달 외워가지고 시험 잘 보는 사람을 회사에서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70점 이상 이렇게 목표를 잡으시고, 조금 더 나는 재미가 있어가지고 더 공부하겠다. 꼭 시험을 한 번 보는 게 아니고, 이제 계속 재도전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점수를 올려보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다. 70점. 마음에 안 드시면 80점 이상. 그렇지 않으면 90점 이상. 뭐 얼마든지 좋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예, 공부하기로 이렇게 이제 의사결정을 하셨다 그러면 이제 어떤 내용들을 학습해야 되는지 좀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큰 틀에서 이렇게 이제 보면, 예, 금융편하고 이제 경제편으로 나눴을 때, 예, 금융이라는 것은 이제 그 돈이 돌고 도는 거죠, 여러분. 예, 그쪽 분야에서 이제 돈이 돌고 도는 게 이제 금융시장이란 말이죠. 그 시장에 대한 이제 얘기들, 이런 걸 이제 학습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수입과 지출이라는 것은, 수입이라는 것은 돈이 들어오는 거고, 지출은 내가 돈이 나가는 거죠. 내 돈이 나가는 건데, 이게 이제 크게 보면 이제 금융에서 중요한 것은 자금을 관리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금을 이제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나. 예, 일반적으로 이제 지출은 줄이는 게 좋고 수입은 이제 많은 게 좋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들 거기에 따라서 이제 수입에 영향 주는 게 소득일 거고 지출에 영향을 받는 게 이제 소비일 텐데 예, 이런 것들이 또 어떻게 시장에서 달라지냐
뭐 그런 내용들을 이제 다루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예, 저축과 투자라는 것은 이게 이제 자금을 운용하는 방법에 대한 거죠, 여러분. 돈을 운용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이제 돈이 생겼을 때 저축을 할 거냐, 투자를 할 거냐. 뭐 아시는 것처럼 저축은 이제 위험 없이 돈을 지키는 데다가 초점 맞추는 거고, 투자라는 것은 돈을 불리고 싶을 때 위험을 감수하면서 이제 좀 높은 수익을 내서 불려야 되겠다. 그럴 때 이제 활용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상품들, 또 이제 주의점은 뭐가 있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요 파트에서 이제 공부하는 거고, 예, 부채라는 것은 뭐 아시는 것처럼 뭐예요? 예, 돈이 늘 부족하죠. 우리가 예, 살다 보면 돈이 여유롭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돈을 빌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자금을 조달하는, 개인이 자금을 조달하는, 주로 이제 그 측면에서 이렇게 보는데, 물론 회사도 자금 조달할 수가 있고요. 그 큰 틀에서 부채, 그래서 이제 신용을 토대로 해서 이제 돈을 조달해야 되겠죠. 대출 받는 거, 또는 신용카드 쓰는 거, 또 부채 관리하는 거, 특히 이 채무 조정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흔히 여러분 그 신용불량자라고 들어보셨죠? 그러면 한번 신용불량자로 낙인이 찍히면 도저히 회생을 할 수 없냐? 그러면 안 되겠죠? 예, 그래서 신용불량자도 다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구제하는 제도입니다. 예, 신용불량자를 이제 구제해주는, 그러니까 패자부활전이라고 할까요? 예, 그런 제도를 예, 만들어 놨다는 거죠. 예, 그런 내용들을 이제 다루는 거고, 예, 보험이라는 파트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미래가 여러분 불확실하니까 어떤 사고, 생각지 못한 이제 사고가 났을 때, 그런 데 대비해서 이제, 예, 보험도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갖는데, 그런 파트고, 예, 법과 세제. 그러니까 시장이 잘 돌아가려 그러면 어떤 룰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법을 만들어 놨고, 또 소득에 대해서 이제 세금을 내야 되겠어요. 예, 그런 내용들, 이걸 하부 구조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금융의 하부 구조. 제가 좀 잘난 체 했죠, 여러분? 하부 구조가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 용어 자체가 이제 생소할 수도 있죠? 하지만 이거 이제 실무에서 많이 쓴단 말이죠. 그래서 익숙해지면 되는 겁니다. 뭐든지 생소한 것을 자꾸 봐서 익숙해져야 되겠다. 이걸 여러분 이제 외우진 않겠죠, 여러분? 예, 외울 필요가 없고요. 아, 이런 내용들을 예, 다루는구나. 금융편에서. 근데 이 금융이라는 것은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이 조작을 잘못했네요. 많이 넘어갔네. 예, 제가 다음으로 가야 되는데, 자, 그 거꾸로 지금 넘겼죠? 네. 예, 이거네요. 이 금융편은 여러분 이제 경제편하고 이렇게 비교했을 때, 전체적으로 여러분 이제 기본서가 있는데, 예, 분량 자체가 많습니다. 학습 내용이 많다는 거죠. 대신 시험에 출제되는 그 내용 자체에 어렵지 않습니다. 내용은 이제 쉽고 분량이 많다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다음 이제 경제편을 봐볼까요, 여러분? 예, 경제편을 좀 말씀드리면, 경제는 우리가 이제 그 경제활동의 주체 그러면 가계하고 기업하고 정부를 이렇게 이제 얘기하죠. 그럼 이제 가계가 여러분 이제 항상 경제활동이라는 것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무수히 많은 이제 제한된 자원은 유한하고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은 이제 무한하기 때문에 예, 돈이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 돈이 이제 그렇게 충족될 만큼 많지 않기 때문에 항상 선택을 해야 되는데 뭐 이와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학습할 때 이제 다루게 되고 기업 관련된 내용들. 요 한계 수입, 한계 비용, 요런 말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기업의 목표라는 것은 이제 이윤 극대화가 되겠죠? 가게의 목표라는 것은 어떤 물건을 구입하거나 이렇게 서비스 행위를 했을 때, 효용, 만족을 극대화하는 게 목표예요. 근데 기업은 이윤을 극대화하는 게 목표예요. 그러면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의사결정을 해야 되냐? 그러니까 가격을 얼마로 정하고 수량은 어느 정도 생산할 거냐? 그게 바로 한계 비용과 한계 수입. 이걸 보고 결정한다는 거죠. 이윤 극대화 조건을. 또 예, 기업가 정신이라는 거, 또 벤처 정신, 뭐 이와 같은 것들. 그리고 이제 정부 역할도 중요한데 정부는 이제 세금이 정부로 들어오는 돈이죠. 그걸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공공 정책을 피게 되겠죠. 그리고 특히 경기 안정화 정책, 그리고 이제 정부가 하는 역할은 예, 부가 한쪽으로 쏠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예, 부를 골고루 이렇게 형평성 있게 어떻게 배분할 거냐, 뭐 세금을 조절한다든지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시장 가격이 결정되는 원리, 시장 가격이라는 건 이제 수요와 공급, 그리고 여기 이제 탄력성, 뭐 시장 맡겨놓으면 시장은 이제 실패할 때가 있어서 이제 정부가 개입하고, 정부도 또 이제 문제점이 있다, 뭐 그런 내용이고, 뭐 시장도 여러분 일반적으로 완전 경쟁 시장이 이제 좋지만 독점 시장도 있고 과점 시장도 있고 또 독점적 경쟁 시장 뭐 이렇게 나누는데, 요 같은 시장의 이제 차이점. 그리고 큰 틀에서 우리가 이제 경제가 좋다, 나쁘다, 이런 걸 판단할 때 여러 가지 거시경제 지표들을 보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학습하게 된다. 말이 좀 길었죠, 여러분? 이제 구체적으로 다루는 게 아닌데, 지금. 벌써, 이거 너무나 내용이 어려워서 나는, 포기해야 되겠다, 이러신 분들 없죠? 예,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거 흥미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생각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이 경제편을 봤는데 아까 금융편하고 정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이 분량 자체가 많지 않습니다. 예, 대신 내용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 출제 문제들을 이렇게 보면 좀 까다로워요. 금융에 비해서.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정반대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학습할 때 스스로 이제 계획을 세우실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저하고 같이 이렇게 공부하시게 되면 제가 이제 가이드를 드리겠지만. 특히 경제편에 신경을 쓰셔야 되겠어요, 여러분. 내용 자체가 어려우니까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거의 다 왔네요. 이제 학습 방법. 학습 방법은 스스로 여러분, 이제 학교에서 다 공부들을 하시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제 방법을 갖고 계실 거예요.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자, 이 매경 테스트라는 것은 어떤 걸 가지고 공부해야 되냐. 그게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마침, 기본서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요 책 보신 적 있으세요? 예, 금융경제 핵심 정리 그래서 매경이 출판한 요 내용이 시험에 나오는 거다. 그래서 이게 기본 지식을 다질 때 요 내용을 이제 학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본서가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여러분 이제 아시는 거죠? 여러분 학교에서도 교과서가 있듯이 요걸 토대로 해가지고 이제 기초 실력을 다주시는 거고 앞서 이제 그 문제 유형이 3가지가 있다 그랬죠? 특히 이제 그 사고력을 묻는 것들이 좀 이제 어렵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방법은 뭐냐면 이제 문제를 자꾸 풀어봐야 되겠죠, 여러분? 기본 지식을 다졌으면은 이제 문제를 풀어서 자신의 실력을 한번 이제 점검을 해보고, 그리고 출제 경향, 난이도 이런 것들도 이제 확인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특히 60분에 50문항을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문제풀이가 굉장히 필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파트에서 이제 주로 시험이 나지만 요 기본서 내용이 주로 나지만 꼭 그런 게 아니다. 그래서 이제 시사 영역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어요. 시사 영역.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는 거냐? 이건 하루아침에 되지 않고 여러분 꾸준히 좀 이렇게 몸에 이제 이렇게 체화가 돼야 된다 그러죠. 익숙해져야 돼요, 여러분. 늘 아침에 일어나면 막 양치하고 세수하듯이 늘 이제 봐야 되는데 옆에 끼고 여러분 항상 그 매일경제 그 사이트를 이제 들어가 보시는 게 좋아요. 또는 어떤 블로그라든지 요 틴 매경과 관련된 또는 이제 카페 같은 데를 이제 자기 자신이 마음에 드는 거 이제 하나를 꾸준히 들어가 보시고요. 특히 그 매경 사이트에 가시면 틴 매일경제라는 이제 신문처럼 돼 있는 게 있어요. 이걸 이제 구독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 주간지인데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구독한다고 해서 뭐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 그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요 PDF 파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다운받아서 보셔도 되고 바로 컴퓨터를 통해서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요걸 보면은 지금 시사적으로 중요한 뭐 용어라든지 경제 금융 용어 이런 걸 그때그때 이제 확인할 수가 있고 그런 거를 쭉 추려 놓는 게 이제 자신의 재산이 되겠죠, 여러분. 그런 목적으로는 틴 매일경제 요걸 좀 활용해 보면 어떻겠냐. 자, 크게 뭐 별반 학습 방법이 뭐 쪽집게 이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직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학습하시는 게 가장 이제 정도를 가는 거다. 자, 어떠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그 내용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도움이 되셨습니까?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젊을수록 학생분들일수록 결과보다는 이 과정이 더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시험 봐서 꼭 등급이 낮게 나왔다 그래서 실망하실 필요가 없어요. 고리타분한 얘기를 듣지 마시고요. 제 말이 맞습니다, 여러분. 과정이 더 중요한 거고 그 과정 자체가 여러분한테 그 소중한 재산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목적에서 좀 공부를 해보시고요. 항상 이제 그런 말이 있죠, 여러분. 새로운 세상을 이렇게 보기 위해서는 기차에 올라타야 되겠죠, 여러분. 먼 발치에서 봐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민하지 마시고
예, 만약에 관심이 있으시면 바로 도전해 보시는 게, 예, 그게 좋습니다,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아시겠죠? 예. 여기까지,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얘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